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도쿄 황궁 동어원의 오래된 돌담 사이를 휘감아 돌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한때 에도성의 심장이었던 천수대터의 거대한 돌들은 침묵 속에 역사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단풍은 이미 절정을 지나 낙엽으로 변해 바스락거렸고 간간히 흩날리는 가는 비는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유키는 낡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천수대터를 향해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빈 듯하면서도 깊은 슬픔과 어떤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평범한 트렌치코트와 목도리 차림이었지만 섬세한 손가락과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눈매는 그녀 안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언뜻 비췄다. 오늘은 카이토의 기일이었다. 3년 전 오늘 바로 이 장소 근처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약혼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의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이 그림, 유키가 완성해줘. 희미해져가는 숨결 속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매년 이맘때면 유키는 이곳을 찾아 그가 남긴 미완의 스케치 위에 연필을 더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를 애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다. 카이토와의 끊어지지 않은 대화였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광활하지만 정돈된 정원에는 평일 오후의 한적함과 관광객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공존했다. 유키는 인파를 피해 천수대터가 잘 보이는 그러면서도 약간은 외진 곳, 오래된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카이토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와 가장 비슷해 보였다. 그녀가 스케치북을 펼치고 익숙한 연필을 쥐었을 때 등 뒤에서 낮고 엄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감색 제복에 정모를 쓴 황궁 경찰관 사토 경부보였다. 다부진 체격에 감정을 읽기 힘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눈매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곳의 질서와 규율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네? 유키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이곳은 지정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장시간 머무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토 경부보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단호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잠깐이면 됩니다. 정말 잠깐만요. 유키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스케치북 속 카이토의 미완성 그림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아래 희미하게 보였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사토 경부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유키의 스케치북을 지나 그녀 너머의 정원 질서를 향해 있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관광객들의 행동과 사소한 규칙 위반들에 대한 그의 오랜 피로감이 그 단호함 속에 녹아있는 듯했다. 유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카이토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렀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역이었다. 유키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요. 이 그림 여기서 꼭...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사토 경부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모든 방문객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마치 녹음된 문장을 재생하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유키의 슬픔보다는 규칙 위반 가능성만이 비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곱게 빗어넘긴 백발의 온화한 인상의 하루 할머니였다. 그녀는 조금 전부터 유키의 슬픈 표정과 스케치북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 경관님. 하루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 아가씨,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잠시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됐는지. 사토 경부보는 하루 할머니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완고함마저 느껴졌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선 배낭을 맨 젊은 여행객 켄지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실랑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유키의 절박한 표정과 노부인의 개입을 보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렌즈는 조용히 세 사람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유키의 눈앞에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화창했던 가을날 함께 웃으며 이 길을 걸었던 카이토의 모습,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케치북, 갑작스러운 사고의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그의 마지막 속삭임. 그녀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이토의 부재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고 그와의 연결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유키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이 그림을 여기서 완성해야만 해요. 제발. 사토 경부보는 잠시 침묵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근무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연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그 사연들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과거 사소한 예외를 허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번졌던 경험이 그의 원칙주의를 더욱 강화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이동하지 않으시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유키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3, Total Characters 4231. 사토 경부보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 혹은 그녀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스케치북에 그의 손이 뻗치는 순간이었을까.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외침을 막을 수 없었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흩날리던 비도 잠시 멈춘 듯했다. 사토 경부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그 사람의 마지막 숨결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유키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켄지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그는 더 이상 흥미 위주의 구경꾼이 아니었다. 화면 속 유키의 모습에서 전해져 오는 깊은 슬픔과 절박함에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하루 할머니가 다시 한번 조용히 다가왔다. 이번에는 사토 경부보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젊은이, 저 아가씨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 숨결이라고 하지 않소. 사람에게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도 있는 법이라오. 잠깐이면 된다지 않소. 5분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좋으니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소? 저렇게 애원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이해와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사토 경부보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년간 훈련받고 스스로 다짐해온 규율과 책임감이 그를 압박했다.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눈앞의 여인이 토해내는 처절한 슬픔과 그 슬픔에 조용히 공감하며 중재하려는 노부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짧지만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매뉴얼은 명확했다.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유키의 흐느낌 소리와 하루 할머니의 간절한 시선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만약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사토 경부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부인.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결국 시스템의 일부로서 훈련된 원칙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정해진 규칙입니다. 저쪽 벤치로 가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수대터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유키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애원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가득 찼다. 결국 그녀는 카이토와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려 했던 그녀의 작은 소망은 차가운 규율 앞에서 부서져 버렸다.
그녀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덮었다.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던 카이토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했다. 사토 경부보는 그녀가 순순히 따라올 것을 확인하고는 먼저 벤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유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그의 뒤를 따랐다. 하루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벤치에 도착하기 직전 유키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조금 다른 카이토가 환하게 웃고 있는 생전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부셨다. 유키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토 경부보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의 잔해가 남아있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이 정원을, 이 도시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진 찍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죠. 특히 이곳 풍경을요. 그녀는 사토 경부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언젠가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게 된다면 오늘의 저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토 경부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받아들였다. 작고 오래된 사진 속에 담긴 젊은 남자의 미소는 너무나 생생해서 그의 굳은 표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다. 유키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천천히 정원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하루 할머니가 어느새 그녀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다독였다. 아가씨, 힘내요. 하늘에 있는 그분도 아가씨 마음 다 알 거예요. 유키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했다. 사토 경부보는 유키가 떠난 자리에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카이토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웃는 얼굴과 방금 전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떠나가던 유키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규칙은 지켜졌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씁쓸함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자신의 제복 안주머니